KB스타리츠는 KB에서 처음 내놓는 상장 리츠입니다. 기초자산을 벨기에와 영국에 두고 있어서 벨기에와 미국의 자산을 보유한 JR 글로벌 리츠와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 리츠죠. KB스타리츠는 10월 6일 상장 예정이므로 아직 상장 이전이긴 하지만 어떤 리츠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B스타리츠는 벨기에와 영국의 기초자산을 두고 있는 리츠입니다. 그래서 KB스타 글로벌 리츠라는 이름으로 상장할 계획이었지만 상장 이후 국내 자산도 취급하겠다는 방향으로 전략이 바뀌며 이름도 KB스타리츠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기초자산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KB스타리츠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산은 벨기에의 노스갤럭시 타워입니다. 노스갤럭시 타워는 KB스타 갤럭시 타워 리츠라는 자리츠를 통해 보유하고 있고요. KB스타리츠가 KB스타 갤럭시 타워 리츠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하고요. 지도상으로는 브뤼셀 북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연방정부 사무소들이 여럿 있는 것을 보니 위치가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건물에는 벨기에 재무부가 2031년 11월까지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계약에 연장 옵션은 있지만 중도 해지 옵션은 없어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임대율은 100%입니다. 건물 일부에 엑스키라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 입점하여 있지만 전체 임대 면적 중 0.35% 정도만 차지하고 있어서 큰 영향은 없고요. 벨기에 재무부와의 임대차 계약은 더블렛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임대료와 함께 제세공과금과 보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노스갤럭시 타워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은 3,030만 유로 정도가 되고요. 벨기에 재무부가 임차한 면적의 임대료는 벨기에의 물가지수 중 하나인 헬스 인덱스에 연동되어 인상됩니다. 인상 수식은 JR 글로벌 리츠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매입가와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요. KB스타 갤럭시 타워 리츠는 6억 3천만 유로에 해당 자산을 매입했습니다. 환율 1393원을 적용하면 8,779억 원 정도가 됩니다. 매입가의 58.5%인 3억 6,855만 유로를 대출로 충당했고요. 만기는 2025년에 1년씩 2회 연장 가능하다는 옵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섞어서 적용받고 있고요. 대출금의 75%는 연 1.20%의 고정금리를 적용받고 있고 나머지 대출금은 연 1.20%의 유리부 3개월물 금리를 합산하여 적용받고 있습니다. 투자설명서를 통해 유리부 3개월물 금리가 2.00%까지 증가했을 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리부 3개월물 금리가 2.00%까지 증가해도 전체 금리는 1.70%로 제한되어 금리 인상의 영향을 엄청 크게 받진 않습니다. 다음 자산은 영국에 위치한 삼성 유럽 헤드쿼터입니다. 삼성 유럽 헤드쿼터는 LB 영국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 18호와 19호가 보유하고 있고요. KB스타리츠는 LB 영국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 18호, 19호의 지분 8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영국 런던 인근에 위치한 터트시에 있고요. 위치를 조금 확대해보면요. 꽤 조용한 곳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건물은 삼성전자 유럽 총괄 법인이 20년 장기 임차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쉽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기간이 2039년까지로 아직 넉넉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걱정을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중도 해지 옵션이 있지만 2034년 이후에 해지 가능하므로 아직 기간은 10년 이상 남아있습니다. 역시나 임대율은 100%이고요. 삼성전자가 단독으로 임차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325만 파운드입니다. 임대료는 영국의 소매물가 지수를 나타내는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인 RPI 지수에 연동되어 인상할 수 있다는 조건인데요. 문제는 임대료 조정 기간의 단위가 5년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2019년에 시작되었으니 다음 임대료 상승은 2024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으로 임대료 올리기 좋은 시기에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니 조금 아쉽습니다. 게다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LB 영국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가 2024년에 자산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KB스타리츠가 투자하는 동안은 임대료 상승이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임대차 계약은 FRI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FRI는 부동산 수리와 보험에 관련된 비용을 임차인이 모두 부담하는 방식으로 트리플렛과 유사한 구조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매입가와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요. LB 영국 펀드가 자산을 매입한 가격은 6천만 파운드입니다. 1,000억 원이 살짝 안 되는 금액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노스갤럭시 타워에 비해 자산 가격이 많이 낮죠. 거의 9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배당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고요. KB스타리츠의 배당금의 대부분은 노스갤럭시 타워에서 나온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부채는 매입가의 60% 수준인 3,600만 파운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기는 2024년 12월까지로 2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금리는 연 2.30%의 고정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KB스타리츠의 예상 배당금도 살펴볼까요? 투자 설명서를 통해 제시한 예상 배당금인데요.
두 자산 모두 금리가 그리 높지 않아서인지 예상 배당률이 꽤 높습니다. 2029년까지 공모가인 5,000원을 기준으로 평균 7.76%의 배당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배당금 388원 수준이니 단기당 194원 정도가 되네요. KB스타리츠의 특징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국내 최초로 1월과 7월에 배당을 결산합니다. 1월과 7월, 4월과 10월에 배당을 결산하는 리츠가 그동안 없었는데 1월과 7월 결산은 채워지게 되었네요. 4월과 10월에 결산하는 리츠가 더 반가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KB스타리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